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요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보셨죠?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를 보려고 제가 요걸 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EBS는 표준 점수가 대부분 제대로 떠있질 않아서, 특히나 만점 표점이 떠있질 않아서 제가 메가스터디 거를 좀 갖다가 썼습니다. 예상이에요. 예상이고. 요번 생명과학 1은 난이도가 제가 생각할 때 작년 수능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좀 올랐고요. 그래서 6월보다 만약에 점수를 유지하셨다면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번에 물리 1하고 이렇게 보시면 물리 1하고 생명과학 1이 확실히 좀 어려웠어요. 만점 표점이 71점이죠. 반면에 화학 1하고 그리고 지구과학 1은 만점 받아도 표점이 68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생명과학 1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3점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100%에서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죠. 요 1등급 그리고 그래서 96%까지가 1등급 컷이 되겠고 턱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7%가 2등급이죠. 그래서 2등급까지 해서 89%가 되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과학을 보겠습니다. 지구과학의 2등급 컷이 64예요. 1등급 컵이 67인데, 그러니까 여기 7%, 지구과학의 7%에 해당되는 애들이 여기 표준 점수 3점 차이에 있는데 여기가 3점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3점이 굉장히 큰 점수 차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원이 어렵습니다만, 어려워졌고 또 어렵습니다만 여기 1등급, 그러니까 두 문제가 틀렸어요. 여기서 두 문제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1 만점 받은 학생하고 표준 점수가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지구과학보다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생명과학에서 두 문제를 틀려도 지구과학 1에서 다 맞은 애랑 표준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이 굉장히 어렵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맞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여러분이 실수 몇 개 더 하는 거.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안 되려면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특히나 생명과학원은 이번에 수능에서도 절대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따지면요. 지금 작년에 수능생이 5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9월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43만 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7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7만 명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원은 14만 명에서 15만 몇천 명으로 거의 7, 8천 명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빠진 거에 비해서 생명과학원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어떻게든 이 많은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원은 수능에서도 절대 쉽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한 생명과학원이 어렵게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맞기만 하면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단원별 분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 1단원입니다. 저번에 6월 평가원 대비 6월에서는 생명과학 특성하고 과학의 탐구가 각각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번에 9월에는 생명현상의 특성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과학의 탐구가 3번에 3점짜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나왔죠. 근데 그 전에도 계속 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요건 크게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만 좀 독특했던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단원이요. 2단원은 세포호흡.
7번 문제로 나왔죠. 7번에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계 통합작용이 4번에 3점짜리로 나왔죠. 그래서 두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거는 뭐냐면 말이죠. 작년 수능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계속 여기가 3문제씩 나왔었습니다. 3문제씩 나왔었는데 요번 6월 평가원에만 4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니 요번에 다시 3문제로 돌아갔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갔고 6월 평가원만 좀 이상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9월에 대사성 질환, 수능의 대사성 질환 이런 거 나왔는데 요번에 대사성 질환 이런 거 전혀 나오질 않았죠. 그 다음에 올해 6월에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 전 교육과정에서 계속 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세포호흡하고 기관계 통합작용만 나왔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원래 3단원 해야 되겠는데 3단원, 4단원 좀 기니까 5단원 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생태계 구성. 생태계 구성 6번에 2점짜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존곡선이 20번에 2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11번 문제로 3점짜리로 나와서 요렇게 3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말이죠. 원래 3문제 나오는 거 똑같이 3문제 나왔습니다. 똑같이 3문제 나왔었는데 요게 조금 달라진 것은 요번에 아마 9월만 그럴 것 같죠. 수능 특강 기준으로 보시면 5단원이 수능 특강 11강, 12강 두 강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3문제가 다 수능 특강 11강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고요. 수특 12강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능에 아예 나오진 않겠죠. 여기가 뭐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생산량, 순생산량, 뭐 에너지 효율, 뭐 질소순환, 탄소순환, 뭐 생태계 피라미드, 그리고 또 뭐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수특 12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수능에 안 나오진 않겠죠. 요거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단원입니다. 3단원에선 전도 전달 16번 문제로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오답률 EBS 기준으로 오답률 2위인데 정말 2위만큼 어려웠는지는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근육 9번에 2점짜리로 나왔는데요. 요게 오답률 6위더군요. 2점짜리로 나왔는데 파이팅입니다. 신경계 2번에 2점짜리로 나왔죠. 신경계가 이게 오답률 7위더군요. EBS 기준으로 55%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르몬입니다. 요번에 6월 대비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6월에는 호르몬이 2문제가 나왔죠. 요거 잠깐만 보시면 2014학번부터 그 다음에 2020학년도까지가 전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 호르몬이 2019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6월에 한 번 나오면 9월에 안 나오고 6월에 안 나오면 9월에 한 번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가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는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여기에서 3문제 2021학년도에 3문제 이렇게 나오더니 2022학년도 6월에만 2문제가 나와서 이거 바뀌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다시 3문제가 나온 걸로 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수능에도 3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호르몬은 지금 3문제가 나오겠다. 호르몬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6월, 9월 수능에 계속해서
당뇨병이 나왔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호르몬인지 대사성 질환인지 좀 애매했는데 요번에 나온 걸 보니까 호르몬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요번에 세 문제가 나왔고 수능에서도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에 대한 게 5번에 2점짜리로 있었고요. 그리고 ADH하고 TSH를 묶어서 7번에 아니구나 8번에 2점짜리로 나왔죠. 그 다음에 체온이 13번에 있었죠. 13번에 3점짜리로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두 문제였었는데 다시 9월에 세 문제로 나왔다. 그리고 병원체가 원래 계속 나왔죠. 1번에 2점짜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어작용 백신 찾는 문제로 백신 만드는 문제로 18번에 3점짜리로 나와서 뭐 원래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6월에는 여기가 7문제가 나왔었는데 요번 9월에 다시 8문제로 돌아갔고 이게 전년도에도 6월, 9월 수능이랑 계속 똑같다. 그래서 3단원에는 계속 8문제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단원입니다. 4단원에는 염색체가 14번 문제에 2점짜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포주기 12번에 2점짜리 나왔고 그리고 대립유전자 문제가 10번에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요번에 대립유전자 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좀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오답률 5위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요게 지금 원래 세 문제 나오는데 똑같이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느낌 드셨습니까? 그렇죠. 감수 분열이 안 나왔습니다. 요번에 감수 분열을 전혀 몰라도 푸는 데가 지장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 감수 분열이 안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죠. 감수 분열 준비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가 17번에 3점짜리로 나왔고요. 그리고 다인자, 단일인자, 다인자 15번에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분리 19번에 2점짜리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EBS 기준으로 볼 때 얘가 오답률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답률 2위로 나왔었습니다. EBS 기준입니다. 그리고 얘가 오답률 3위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답률 4위, 그리고 얘가 오답률 5위, 그 다음에 얘가 오답률 6위, 얘가 오답률 7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는데 아마도 수능 때 요 기조를 그대로 계속 가져갈 테니까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평이었고요. 자,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문제 하나씩 보면서 세세하게 한번 뒤져보도록 하자고요.